한국의 전차는 부풀려졌다. 일본의 기술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 발표 날, 훈련 중이던 전차가 처참히 폭발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혔던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며 일본 정부가 기세등등하게 던진 출사표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로 변신하겠다는 그들의 선언은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과거의 야욕을 다시 불태우던 그날, 일본 열도는 승리에 도취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던 걸까요? 일본의 무기 수출 선언이 채 끝나기도 전인 바로 그날, 일본이 자랑하던 최신의 십식 전차가 훈련 도중 처참하게 폭발하는 전대미문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적의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쏜 포탄이 포신 안에서 터져버리는 그야말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폴란드에서는 전혀 다른 경탄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철을 타고 있었군요. 한국의 K2는 전차가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그 자체입니다. 전차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영국마저 경악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 일본의 야욕이 무너진 자리에서 승전보를 올린 한국 방산의 저력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독일의 유력 일간지에서 20년 넘게 국제정세와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종군 기자 한스 뮬러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일본 도쿄의 심장부, 총리 관저 앞입니다. 오늘 이곳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일장기가 휘날리고 정점을 차려입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과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마치 대단한 승전보라도 올린 것처럼 말이죠. 일본 정부는 방금 전 세계를 향해 믿기 힘든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을 지탱해온 평화헌법의 근간인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을 사실상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반성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살상무기를 팔아치우는 방산대국으로 거듭나겠다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일본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일본 방산의 위대함을 알리겠다라는 오만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관저 내부의 브리핑룸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내뿜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희망찬 미래가 아닌 뒤틀린 욕망의 냄새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오르자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기관총 사격 소리처럼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그녀의 표정은 계련함을 넘어 오만함마저 사려 있습니다. 국회 심의나 국민적인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 중대한 결정을 그녀는 마치 개인의 전유물인 양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언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 수출 해제를 발표한 바로 오늘, 다카이치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과거 침략 전쟁의 주범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고개를 숙이며 사실상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한쪽 손에는 살상 무기를 들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쟁 범죄자들을 기리는 이 기괴한 풍경을 보며 전 세계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신사의 하얀 연기가 도쿄의 하늘로 퍼져나갈 때 저는 그 연기가 마치 과거의 망령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소름이 돋습니다. 도쿄 도심의 대형 전광판에는 미국 CNN과 영국 로이터 통신의 긴급 속보가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일본,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 무기 수출 규정 개편. 평화주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일본의 발걸음이라는 제목들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의 과오를 잊은 채 다시 군사 대국으로 치닫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유감과 실망을 표명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세계 시장을 휩쓸 것이라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상의 태도는 가히 독보적입니다. 그는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인터뷰에 응합니다. 일본의 방위 장비에는 이미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십식 전차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걸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부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그는 마치 일본이 내일이라도 당장 세계 방산 시장의 정점에 설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가 말하는 최첨단 칩식 전차는 일본이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야심작으로 일본은 이 전차가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지형에 가장 적합한 무적의 병기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표까지 펼쳐 보이며 열변을 토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전차는 한국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가볍고 정밀하며 섬나라와 산악 지형이 많은 국가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명백히 한국의 K방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는 한국의 성공을 시기하듯 그는 일본의 기술력이 투입되면 한국 무기들은 순식간에 구식이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조롱을 섞어 말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점차 광기 어린 찬양으로 변해갑니다. 일본 우익 매체들은 드디어 잠자던 사자가 깨어났다. K방산의 거품이 곧 꺼질 거지라며 앞다투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들은 한국이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궈온 방산 기술의 신뢰도를 저평가하며 오로지 일본제 메이드 인 자펜 나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이런 독단적인 행보는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지만 무기 수출이라는 거대한 돈줄과 군사적 위상에 눈이 먼 이들에게는 그 어떤 합리적인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저는 이들의 오만한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한 그림자를 봅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향냄새가 도쿄 도심에 진동하고 무기 수출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칼춤이 시작된 이 순간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평화를 지킬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의 눈빛에는 기술력에 대한 맹신과 이웃 나라들에 대한 무례함이 가득합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터뷰 마지막까지 자신만만하게 덧붙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 자위대의 정예 요원들이 십식 전차의 압도적인 위용을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오이타현 훈련장에서 진행돼 이번 사격 훈련은 일본 방산 수출의 화려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힘 앞에 경탄하게 될 겁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주변의 보조관들은 그를 우러러보며 박수를 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쇳덩어리가 전 세계를 호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전차가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야심이 잠시 후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고 도쿄의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집니다. 일본의 방산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큰소리치던 그 선언의 유효기간은 안타깝게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젖어 무기 수출의 꿈을 꾸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오이타현의 사격 훈련장에서는 운명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과신했던 기술력이 그들의 자존심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다음 취재지로 향합니다. 일본이 자신만만하게 내뱉었던 그 힘의 실체가 곧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입니다. 도쿄의 화려한 기자회견장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 오이타현의 육상자위대 히주다이 훈련장입니다. 도쿄가 무기 수출이라는 달콤한 꿈에 젖어 있을 때 이곳의 공기는 비릿한 화약 냄새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받은 긴급 파전은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본 방산의 자존심이라며 치켜세워지던 그 최신의 전차가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구철 덩어리가 되어 연기를 내뿜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본 방산의 위용을 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그 현장은 이제 전대미문의 참사를 기록하는 증거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굉음과 함께 십식 전차의 포신이 마치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순간 현장에 있던 지무원들과 군 관계자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쾅 하는 소리는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쌓아올린 기술적 자부심이 통째로 날아가는 파열음이었던 겁니다. 사고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120mm 활강포를 발사하는 순간 포탄이 포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터지는 이른바 강매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전차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정예대원 4명 중 3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1명은 생사를 오가는 중상을 입습니다. 가장 정밀해야 할 사격 훈련에서 그것도 무기 수출을 선언한 바로 그날에 이런 사고가 터지다니. 이건 단순한 기계 결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상징적인 비극입니다. 방금 전까지 도쿄에서 일본의 방산은 세계 최고라며 환하게 웃던 고이즈미 방위상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그의 표정은 이제 단 1초 만에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처럼 일그러집니다. 급하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선 그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로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기 바쁩니다. 상세한 원인은 확인 중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그의 모습에서 일본 정부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입니다. 전쟁도 안 해보고 패배한 꼴이다. 이런 위험한 고철덩어리를 외국에 팔려고 했단 말이냐? 한국의 K2는 폴란드 진흙탕에서도 펄펄 나는데 우리 전차는 제자리에서 스스로 터지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 라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일본이 그토록 깎아내리려 했었던 한국 방산의 신뢰도가 오히려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재평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자위대원들의 손길은 무겁기만 합니다. 찢겨나간 포신은 마치 일본 방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기술은 화려하지만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이런 창극으로 돌아온 것이죠. 일본 언론들은 이 사고를 전대미문의 수치라고 표현하며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특히 수출 후보지로 거론되던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타야 하는 전차가 훈련 중에 스스로 폭발했다는 소식은 무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자산을 단숨에 바닥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합니다. 포탄의 문제입니까? 전차 자체의 결함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사장이 직접 나와 도계자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비판의 수위는 높아져만 갑니다.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방산 대국으로의 길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국 전차의 폭발과 함께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사고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신사에서 전범들에게 공물을 바치며 오만한 야욕을 드러냈던 바로 그 시간에 일본의 젊은 대원들은 부실한 장비 안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차라리 어떤 필연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만 세계를 대하려 했던 일본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무기에 의해 심판받은 것은 아닐까요? 훈련장의 검은 연기는 종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일본 열도는 지금 거대한 충격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었던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모래성처럼 약했는지를 깨닫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운이 좋아서 팔리는 것이라며 비아냥대던 그들의 입술은 이제 굳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참혹한 사고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동유럽의 넓은 평원에서는 전혀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만든 거대한 검은 표범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절망이 한국의 위상으로 이어지는 이 기막힌 역전극의 현장으로 저 한스 밀러가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세계가 왜 한국에 열광하는지 그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일본의 훈련장에서 피어오른 그 절망의 검은 연기를 뒤로하고 저는 곧장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은 일본에서 무려 8,000km나 떨어진 곳, 러시아의 위협 앞에 숨죽이고 있던 동유럽의 보루, 폴란드입니다. 일본 도쿄의 공기가 오만과 수치로 얼룩돼 있었다면 이곳 폴란드 오지슈 훈련장의 공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는 일본이 그토록 질투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대한민국 방산의 진정한 실체, K2 흑표 전차들이 광활한 평원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하의 추위와 축축한 진흙탕이 뒤섞인 가혹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이 검은 표범들은 마치 제 집을 만난 듯 거침이 없습니다. 55톤에 달하는 육중한 몸집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게 구릉을 뛰어넘고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면서도 포신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겨냥합니다. 일본의 십식전차가 제자리에서 포탄을 삼키고 자멸하던 그 비참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압도적인 위용입니다. 훈련장에서 만난 폴란드 기갑여단의 베테랑 부사관 카밀 씨의 얼굴에는 경탄을 넘어선 감동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K2 전차를 몰고 사격 훈련을 마친 참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차에서 내려온 그가 제게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뮬러 기자, 이건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예술 작품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소련제 고철 덩어리를 타며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를 타는 순간 마치 낡은 소형차를 타다가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로 갈아탄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인들 사이에서 K2 전차는 이미 지상의 벤츠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차가 화려한 도표와 숫자 속에서만 존재했다면 한국의 전차는 운용하는 병사의 생명과 편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카메시는 전차 내부의 버튼 하나하나, 시트의 각도까지 병사의 움직임을 고려해 설계되었다며 극천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히터와 에어컨 시설을 가리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한국인들은 참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무기를 만드는데도 병사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이것이 바로 일본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방산의 정증이자 기술력의 본질입니다. 일본이 전범 신사 앞에서 과거의 야욕을 불태우며 무기를 팔 궁리만 할 때 한국의 기술진들은 이역만리 타국당에서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인 병사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을 설쳐가며 전차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K2 전차는 120mm 활강포를 발사할 때마다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폴란드군 지휘부를 열광케 합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전차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영국에서 들려옵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 더선은 최근 대대적인 특집 보도를 통해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푸틴이 유럽 침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한국의 탱크라는 파격적인 문구와 함께 말이죠. 전차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영국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무기가 아닌 한국의 무기가 유럽의 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영국 매체들은 특히 일본의 참사와 한국의 성공을 극명하게 비교합니다. 일본의 무기가 실전 경험 없는 전시용 장난감에 불과했다면 한국의 무기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수십 년간 다듬어지고 검증된 진짜 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눈이 이제 도쿄가 아닌 서울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다라는 영국 기자의 논평은 야욕에 눈이 멀어 차멸한 일본 정부에 뼈아픈 일침을 가합니다. 지금 폴란드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K2 전차들이 내뿜는 엔진 소리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평온에 울려 퍼집니다. 일본의 십식 전차가 폭발하며 내뿜던 그 불길하고 매캐한 연기와는 달리 K2의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는 자유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의지처럼 느껴집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이제 한국 전차가 지나갈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호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빌었던 그릇된 소망은 자국 전차의 파편이 되어 흩어졌지만 한국이 땀 흘려 일궈낸 정직한 기술은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빛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닌 정성이며 야욕이 아닌 책임감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 방산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비상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그 마지막 감동의 순간, 그리고 일본 지도부가 끝내 마주해야 했던 처참한 진실의 끝자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신화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장면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 폴란드의 공기는 한국에서 건너온 뜨거운 숨결로 기분 좋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원이 허무한 폭발음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면 한국의 K2 흑표는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중저음의 엔진 소리로 새로운 유럽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폴란드 장병들은 이제 훈련이 끝나도 전차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소중한 가족을 대하듯 전차의 육중한 장갑을 어루만지고 그 차가운 금속 위에서 한국의 기술진이 남긴 정직한 땀방울의 흔적을 찾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들이 K2를 지상의 벤츠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속도가 빠르거나 포탄이 잘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병사의 존엄을 지켜주는 기술이기 때문인 거죠. 과거 구소련제 전차나 구형 장비들을 탈 때는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동유럽의 혹독한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기계의 성능을 위해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K2는 전혀 다른 철학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무시동 히터와 에어컨이 완비된 내부 공간은 전장을 누비는 병사들에게 마치 내 집 같은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성벽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카민 씨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조종석에 앉아 엄지를 치켜세우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향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반면 지금 일본 열도는 짙은 패배감과 자괴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며 하늘에 빌었던 그들의 오만한 기도는 결국 자국대원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폭발 사고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본 무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며 호언장담하던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방위상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의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국민들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자국 정부를 꾸짖고 있습니다. 한국은 병사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전차를 완성할 때 우리는 대체 어떤 야욕에 눈이 멀어 이런 고철덩어리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일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뼈아픈 화두가 된 겁니다. 거칠애와 명분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과 기본을 놓쳐버린 일본 방산의 몰락은 어쩌면 예견된 인과응보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극명한 대비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차 종주국이라 자부하며 콧대 높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이 변화의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 더선은 폴란드가 K2를 도입함으로써 푸틴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이 한국이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언론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챌린저 전차보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믿음직한 무기는 오직 한국의 K2뿐이라고 말이죠. 전차를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나라의 후예들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장례는 대한민국 국격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더욱 가슴 뭉클한 장면은 폴란드 기갑부대의 훈련장 한편에서 벌어집니다. 영화의 나시 속에서 훈련을 마친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기계를 팔고 떠나는 장사치가 아니라 그 기계를 운용할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한국인들의 진심은 폴란드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일본이 무기를 오로지 돈과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만 바라볼 때 한국은 무기를 평화를 수호하는 도구이자 진정한 친구가 되는 매개체로 삼았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오지슈의 평화는 이제 K방산이 단순한 수출 산업을 넘어 세계 평화를 지탱하는 거대한 도덕적 축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군 기자로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다양한 무기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처럼 병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만든 이의 정직한 땀방울과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무기는 단언컨대 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앞다투어 도움을 요청하는 방산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닙니다.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남을 기만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 나아가 세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절박하고도 정직한 마음이 일궈낸 위대한 기적입니다. 일본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바로 이 정의로운 힘의 가치였습니다. 일본의 야심이 부서진 그 비참한 자리에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부심이 당당히 솟구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의 망령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릇된 소망이 아닌 밤낮 없이 연구실과 공장에서 땀 흘린 우리 기술자들의 정직한 노력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더 선지가 보도했듯 이제 유럽은 한국의 K2가 없으면 안보를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차의 본고장 유럽이 한국에 열광하고 그들의 생명을 우리 전차에 맡기는 이 경이로운 현실. 그것은 단순히 쇳덩어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과 정직함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제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을 가로지르는 K2 전차의 포효는 자유를 갈망하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줍니다. 일본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단단히 평화의 파수꾼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가슴 벅찬 대역전극을 현장에서 목격하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위협하는 오만한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를 지키려는 따뜻하고도 가민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일궈낸 이 기적은 이제 전 세계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이 야욕의 눈먼 무기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기술로 전 세계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일궈오신 어르신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가 우러러보는 K-마이너스 방산이라는 기적도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버텨온 그 고단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전차의 포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이 소식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격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자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